이제까지 유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인 바 시험이 이제 총체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넥스트젠이라는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뭐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왜 지금 미국 변호사인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변호사를 따는 옵션도 있는데 왜 그 뭐 로스쿨을 가서 한국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미국 변호사를 따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정세를 보면은 그, 그, 어, 네, 글로벌 그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건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 뭐 나라와 나라 간의 국제 분쟁뿐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회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분쟁들이 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상사 분쟁 그 조정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역할들이 그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제 그 대문에다가 그 온라인 그거에다 딱 게시를 했더라고요. 이 한국 법률 시장이 5조인데 비해서 미국 법률 시장이 500조가 넘는다. 그런데 이게 참 인상적인 문구였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변호사는 그 전 세계 어디서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교역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변호사들은 세계 법률 시장이 이제 영국 변호사들과 그 미국 변호사들로 양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은 뭐 조약이라든가 국제 분쟁 이런 데서 조금 뭐 측면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국 변호사들은 뭐 해상법이라든가 보험, 금융 이런 쪽에서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와 함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한국 변호사가 되어서 그 한국 관할권 안에서 벗어나면은 사실은 좀 뭐 활동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랙티스를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봤을 때 미국 변호사는 엄청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K 컨텐츠, K 뷰티, K 스타트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뿐 아니라 세계로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법률 이슈가 뭐 초국가적으로 국가를 너무너무 쉽게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국 기업이 뭐 싱가포르를 통해서 뭐 중국 기업과 아니면 뭐 아프리카 기업과 함께 계약을 했는데 뭐 이 계약 위반 사례가 생겼다. 그걸 이제 어떤 변호사가 다룰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변호사님들이 엄청 훌륭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들을 보이시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아마존 같은데, 뭐 미국 아마존 같은데 이제 그 벤더가 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작은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 그, 그 미국 변호사들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은 지금 현재 글로벌 커리어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먼저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유비라는 시험이 미국 그 50개 주 중에서 40개 주가 채택한 유비라는 시험이 대세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다 시험이 이제 그로 다 교체가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저하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넥스젠 바 시험에 대해서 한 개요와 그리고 이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시험의 평가 방식, 그리고 한국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과목별 학습 로드맵, 그리고 그 뭐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보고요.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객관식 문제와 통합 문제 세트, 그리고 PT도 따로 하나 준비는 아마 그거까지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은 제가 번역도 다 문제에 대한 번역도 다 해놓고 그 문제들은 NCB에서 오픈한 것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샘플 문제에 대해 번역과 그리고 그 정답이 왜 정답이 되는가,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이 되는가까지도 다 그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넥스트 젠 바 시험은요. 그 미국 변호사 시험 위원회라는 NCB라는 기관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 통합 변호사 시험입니다. 예, 현대 법률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 즉 법률 문제 분석, 문서 작성, 상담, 협상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시험은 2026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며 워싱턴 DC는 2028년 2월부터 넥스트 젠 시험으로 전환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시험의 구성은요, 총 9시간,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지금 유비는 총 12시간, 이틀 동안 치루어지는 시험이었는데, 9시간으로 3시간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1일차에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2일차에는 오전 3시간에서 오후는 시험을 치지 않고요. 좀 짧아졌으니까 체력적인 부담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서 이 감독관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서 지정된 시험장에서 치러지게 되고요. 시험 과목은 기존의 유비가 15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넥스트 젠인 8과목. 요 보면은 뭐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스, 그 시빌 프로시저, 컨로, 컨트랙트 로, 크리미널 로, 에비던스, 리얼 프로퍼티, 폴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크리미널로는 크리미널 프로시저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8과목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9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패밀리 로우하고 트러스트 앤 에스테이트이 이제 그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되는데 그래도 뭐 통합 문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10과목, 10과목, 11과목 정도 준비를 하면 되니까 지원 과목도 조금 부담이 조금 덜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 평가 방식은요. 이건 NCB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들을 이렇게 릴리즈 했어요, 이미. 그래서 법률 조사, 법률 문서 작성, 쟁점 파악 및 분석, 그 문제가 어떤 쟁점인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의뢰인과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협상 및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고객 관계 및 사건 관리, 요거는 프로페셔널 레스폰시빌리티인데 뭐 윤리 쪽이 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 방식은 수험생이 실제 변호사로서의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선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전의 시험과는 어떻게 틀려졌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전에는 좀 시험이기 때문에 지식을 암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무 중심 이것들이 그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하면 실무 중심 수업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 교수진과 함께 실전 사례 분석 수업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실무에 대한 감을 먼저 익히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변호사의 업무에 우리가 그 미드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리티게이션 하는 그 재판정에서 싸우는 모습들만 많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변호사의 업무에 엄청난 부분은 사실은 문서 작성이거든요. 문서를 작성해서 문서를 교환하고 문서로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송하는 건 뭐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서를 작성하는가, 뭐 거기엔 법률 메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고객에게 보내는 클라이언트 레터가 될 수도 있고, 뭐 판사님께 보내는 설득하는 뭐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뭐 메모를 보낼 수도 있고, 다른 변호사님께 메모를 보낼 수도 있고,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능력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어 능력도 그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시험이 영어를 좀 잘 하지 못해도, 예,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유의 이 객관식 시험을 좀 잘 치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좀 그런 영어에 대한 그 것들을 감각적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객관식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또 영어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지기 때문에 한국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목별 학습 로드맵인데, 이것들은 각 과목의 특성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블로그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뭐 특강 같은 것들 한번 준비해 보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 과목들 뭐 당연히 뭐 계약법이니까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행되고 위반됐을 때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뭐 보시도록 하고요. 예. 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갈 때 골조를 먼저 세우고 뭐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런 것들이 골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뭐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개념을 잡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게 시험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요약해 보면요, 넥스트젠 바 시험은 뭐 내년 7월부터 치러지지만 한국 사람이 칠 수 있는 거의 뭐 안정적이고 유일한 주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워싱턴 DC는 2028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지금 뭐 고려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편입을 하시고 법학사를 준비하시고 하신다면은 좀 넥스트젠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트젠 뭐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이런 것들 좀 다 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핵심 과목들은 그 비주얼이라고 이제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좀 추가가 됐는데,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은 사실은 그 객관식 시험 과목은 아니었거든요. MBA 과목은 아니었고 에세이 과목이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뭐 원래 가족법과 신탁법, 뭐 상속법 이런 것들은 또 에세이에서 단골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기존 그 8과보다는 좀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준비하기는 뭐 그렇게 어렵긴 어렵지만 분량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뭐 실무 평가 역량이 이제 강화된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조금 줄어드니까 체력적인 부담은 조금 덜게 된다. 근데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 오히려 난이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 좀 뭐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미국 이민을 가겠다. 내가 특별한 주에 가서 그 변호사 프랙티스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그 주에 대한 자격 요건도 보셔야 되겠지만, 유비간에 유비주가 40개 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주리스딕션이 이렇게 서로가 넘나들 수 있거든요. 점수를 가지고 그 주에 가서 자격 요건만 되면은 그, 그 자기가 그 변호사로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그 MCQ라고 Multiple Choice Question이겠죠. 그러니까 뭐 객관식 문제는 전체 시험의 40%를 차지해요. 원래 그 MBE랑 같은 그 방식인데 원래는 5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객관식에서
총 400점 만점에 기존 유비 시험입니다. 유비 시험이 총 400점 만점에 266점을 맞으면 합격을 하고 265점을 맞으면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본 점수 100점이 시기 할당이 되기 때문에 에세이 쪽에서 100점, 예, 객관식 쪽에서 160점만, 200점 만점 중에서 그 객관식에서 160점만 맞으면 에세이에서 조금 조금만 노력해도 합격을 좀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으로서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객관식이 50%였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40%로 비율이 조금 낮아져서 외국인한테는 조금 불리해지지 않았나 하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시험이 치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누구도 이 시험을 지금 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만 하는 것이지 예, 그리고 또 NCB에서 발표된 내용만을 가지고 유추하는 것이지,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통합 문제 세트는요, 그, 넥스트젠에서 이제 새롭게 도입된 문제 형식이에요. 우리가 토플 시험 치면 이제 그 예제가 있고 예제에 딸려 있는 문제들이 주르륵 나오듯이 그런 형식인데, 나중에 그 문제가 어떤 형식인지 한번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그 NCB에 가시면은 샘플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문제들을 제가 분석을 해놨거든요. 물론 제가 정답은 릴리즈가 됐으니까 정답은 정확한 거예요. 근데 대분석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틀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챌린지 하시고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시간 있었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해주셔도 되고요. 그 통합 문제 세트는 전체 시험 시간의 25%를 차지하겠다고 한다고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이렇게 릴리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25% 아마 25 저희는 이제 25%가 그 MCQ 객관식이 40%를 차지하고 이 통합 문제가 25%를 차지하고 나머지 PT가 35%를 차지하겠구나 하고 그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LCB에서 준 건데 이게 점수가 이렇다 이렇게 정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PT는 그 기존의 MPT라는 그 시험과 아주 유사한 그런데 거의 같지 않을까 그렇고 요건 그냥 처음에 메모랜다를 주거든요. 메모랜덤을 받으면은 그 안에 태스크가 있어요. 무엇을 해라. 뭐 고객에게, 아니, 직장 상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써라. 아니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 제출하는 그 레터를 써라. 판사에게 제출하는 메모를 써라. 그리고 판사를 설득하는 메모를 써라. 그리고 한 번이지만 유언장을 써라.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이게 구조는 앞에 그 태스크를 어떻게 하라는 그게 한 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일이 나오고 라이브러리가 나오거든요. 파일은 이제 그 사실이 모든 사실관계가 응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필요한 사실관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관계 법령들과 그리고 판례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가지고 그 태스크 메모에서 그 하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팁은 내가 지금 톨추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판사를 설득하시는 하는 문제를 써라 했는데 내가 아는 룰이라고 해갖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 룰을 살짝 변형시키거든요. 그래서 꼭 그 주어진 라이브러리 안에서만 그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만 그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 태스크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이거 객관식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전에는 문제가 나오고 사지선다였거든요. A, B, C, D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A, B, C, D 네 개 중에서 두 개는 그냥 날아가고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더 정답 쪽에 가까운 걸 찾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좀 특별하게 이제 요번에 보면 바뀐 것들이 정답을 두 개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놓고 select two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콜 퀘스천이라고 여기 밑에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모션 투 서프라이즈 하기 전에 이거 근거를 제외하는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가장 뭐 중요한 토픽들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두 개를 골라라. 예. 문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형사 사건이네요. 그 형사 사건인데 뭐 증거 이런 거 관계되면은 형사소송법이겠죠. 그래서 뭐 펜타닐이 이제 삼촌 집에 가 있는데 그 하루 자고 왔는데 뭐 그 형사가 소란 그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찾아가고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뭐 들어가도 되냐 했는데 그 안에서 펜타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기소된 그 삼촌이 마지막에 이 우리 고객이 머물렀다 하니까 이제 그거 배달 소식자로 간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샘플 문제 NCB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센트 서치 그 삼촌이 그 경찰에게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 이제 그 한 게 그게 이제 뭐 효력이 있는가 그리고 또 과연 내가 내 우리 집이 아니라 삼촌 집을 수색하는 건데 그거 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 스탠딩이 있는가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미 얘기했다시피 요 샘플 문제 다 번역해 놓고 왜 이게 정답이고 왜 이것들이 그 뭐 오답인지는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뭐 이 문제 수준을 알고 싶다면요. 이 문제는 그뭐 어려운 문제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이 정도 문제는 뭐 정답을 빨리 찾아 내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형사소송법은 헌법이거든요. 수정헌법 4조, 5조, 6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런 그 헌법 관련된 문제는 제가 그리고 형사법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시험 칠 때 100점 맞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정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 변별력은 그 공부를 하시면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합 문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트로 해서 이게 뭐그 사실관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컨디션들이 나오고 그리고 관계된 법령이 나오고요. 이렇게 세트로 나오고 딸려 있는 문제들이 쭈르르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혼합적으로 이제 같이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살펴봤는데 뭐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했을 때는, 이건 뭐 흥미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네가 로펌에 있는데, 그 프로보노를 하고 무료 변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테넌트, 세입자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상황 자체를 다 주니까 상상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관계된 것들을 이제 전제 조건 그리고 관계된 법령 이런 것들도 다 주고 문제를 풀어 나가니까 공부하는 기간에 조금만 상상하는 힘이 있다면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PT 문제는 이거 과거 샘플들이 과거에 나왔던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출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처음 공부하실 때 기출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PT는 사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PT는 다음에 제가 한번 그 특강 시간이 된다면 고려사이버대학교를 위해서 특강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다고요. 예, 좀 제한적인 시간과 그리고 뭐 환경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그, 그, 그 한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